하이에크는 전생애 동안 정의에 관한 사상에 관여했습니다. 그는 서방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사회적 정의에 대의를 진전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하이에크는 사회적 정의란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는 명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정의란 단지 올바른 소득의 분배에 대한 법률가나 행정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시장에서만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배의 형태를 실행하는 시장이 각 사람에게 내리는 편견은 실질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정의란 단순하게 소유권을 존중하고 계약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각 개인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의의 규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정의를 도입하게 되면 정부에게 강력한 힘을 주게 되고 소득을 평준화하려는 시도는 사람들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를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In the early 1950s, 1950년대 초반 하이에크는 시카고 대학에 와서 10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는 사회사상위원회의 일원이 되었고 관심 분야를 경제학에서 정치학과 사회이론으로 확장했습니다. 이곳은 그가 시카고에 있던 시절에 즐겨 찾던 곳입니다. 여기서 그는 생각하고 저술 활동을 하였으며 사회를 설계하려는 여론에 대한 비평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이에크는 언제나 통솔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적 힘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름 세미나에서 학자들은 사회적 정의에 관한 그의 주장을 홀린 듯이 경청했습니다. 토미와 케일리는 둘 다 이 상점의 직원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어떻게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케일리는 옷의 치수를 재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토미는 제품과 젊은 고객들의 성향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은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디자이너를 새로 뽑아야 한다면 누굴 뽑아야 할까요? 지수를 잘 재는 케일린일까요? 고객의 성향을 잘 아는 토미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케일린일까요? 있는 그대로의 옷을 팔 수 있는 토미일까요? 하이에크는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 동일한 사회의 가치 개념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또한 각 개인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누가 결정하고 그 결정들이 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류 상점 길 건너편에는 부지런한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들은 휴일 없이 24시간 문을 엽니다. 누가 그들의 일과 토미의 일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가치는 사회에 대해 잘못 정의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고객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정의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재화와 노동에 대해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가격을 통해서만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과 행운을 건 사업 간의 경쟁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개인 간의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사회를 설계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폭약과 같습니다. 하이에크는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1956년 런던에 경제문제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하이에크가 후원하는 수많은 연구소들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지성인들은 정부의 계획이란 무서운 것이라는 사조에 흠뻑 빠져들었고 이러한 생각들은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이 연구소는 몽펠레랑 소사이어티의 연구 결과를 대중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편집하여 출판했습니다. 1963년에 하이에크는 사회학과 법률 철학에 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던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직 경제활동이 사회적 정의라는 이상을 향해 인도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이에크는 이런 구성주의자들의 합리주의를 배격했습니다. 우리의 확장된 사회적 질서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사회를 설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성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므로 모든 이성적인 사람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일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환상은 우리가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면 즉시 사라져버립니다. 개발도상국만큼 이러한 환상이 분명히 나타나는 곳도 없습니다. 세계에는 넓은 토지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의 아티틀란 호숫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중앙의 계획가들과 발전주의 경제학자들이 몰려와 이곳에 현대적인 것을 도입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이에크는 계획가들이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기술적인 제도는 항상 규모의 경제를 정당화하고 국가 지도자들은 전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호합니다. 이 댐은 1966년에 서방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댐은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전기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그 비용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관찰을 통해 보면 거대한 기술적 사업들은 명백히 대량의 외채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사업들은 외국의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유지 보수를 위해 부품들을 수입해야 합니다. 또 이런 사업들은 손실이 발생하여 어디서든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이에크가 예측한 대로 과테말라시의 계획 정책은 자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방대한 관료 조직은 계획을 운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재무성 안에 있는 과테말라시 전역의 차량 허가 사무소입니다. 이곳의 설비는 훌륭하며 하루에 수백 장의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이것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정부 사무실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세금을 내려고 반나절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게시판에는 부정부패 방지라고 적혀 있지만 하이에크는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게 하는 것이 시민이나 지친 관료들에게 매번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량세는 대다수 과테말라 국민들에게는 꿈과 같은 것입니다. 이곳은 전원적인 농업 경제입니다. 하이에크는 차량세의 존재가 얼마만큼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장벽이 될 것인가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정부 통제는 필연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게 되는 높은 세율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불공정한 세금을 강요당하면 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과테말라의 암시장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이 나라 국민들이 그들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유가 성공을 위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개짜리? 말도 안 돼요. 30개짜리 드리겠습니다. 얼마까지 내시겠습니까? 15로 하죠. 네? 25개짜리요. 20개짜리. 24개짜리로 합시다. 아주 싸게 드리는 겁니다. 23개짜리. 좋습니다. 이건 제가 산 화면 중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럴 리가요. 비싸게. 계획의 실패에 직면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쓰러지는 것이 불가피해지면 강력한 지도자의 요구가 군대의 힘을 빌어 나타납니다.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보장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다른 형태의 보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더 많은 보장은 특권이 됩니다. 보장으로부터 제외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보장에 대한 가치는 높이 평가됩니다. 독립성이 아닌 보장성이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게 됩니다.